너무 많아가지고 그 올리는 와중에 그지? 이거 많잖아, 그지? 자,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 한국 표준형 원전의 수명 주기는 건설부터 해체까지 약 100년에서 110년이 걸린다. 그죠? 건설 단계 12년, 운영 단계 80년, 그리고 해체 단계 20년이 걸린다. 이게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설계 쪽에서는 한전기술이나 한전 원자력 연료, 그리고 제조 구매, 주기기 보조기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시공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이쪽이 중심, DLENC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운전, 운전 뭐 하면서 이제 쭉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돼. 주기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건설 특성상 사업은 단계별 분리발주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분리 수주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형 수출 모멘텀은 팀코리아하고 또 민간협력 구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팀코리아, 그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뭐 발주처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도표대로 원자력 설비 쪽 라인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웨스팅하우스, 한전기술, 그죠? 그리고 터빈 발전기, 특히 가스 발전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수주, 그죠? 3조 4천억을 다 이미 1, 4분기에 이미 달성을 했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쪽이 중심이 되고, 또 요 민간 협력적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등과 국내 기업들 간의 전략적 협업 구도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 그죠? 여기 이제 놓여져 있고, 한국형 수출 팀코리아의 뭐 아까 이야기한 원자력 설비나 터빈 발전기 이쪽이다라는 거야, 그지? 여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2000 벌렁하고 쫄리지, 그지? 그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쫄릴 타이밍이야, 그죠? 근데 그러지 말자고.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셔. 이렇게 생각해 보셔. 지금 여기다가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 그런데다가 나스닥이 또 4.5% 급락을 하는 부분 보게 되면 뭡니까? 15,000도 깬다는 거잖아. 그죠? 15,000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지금 들어오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도시나무꾼님, 황제꾼님, 사력가불 벌자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왜 4.5% 급락이겠습니까? 왜 4.5% 급락이겠어요, 여러분들? 투매지, 투매. 그죠? 마진콜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사력가불 벌자님, 황제평균님이, 도시나무꾼님이 서학게임, 내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셔.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날 반등이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종가까지 급락을 시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나스닥 선물이 4.5%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여기에서 마진콜이라는 건 뭐예요? 탐보 부족이나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때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주식을 팔겠어요?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이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이 4.5%야. 오늘 저녁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국내 아시아 증시 이쪽을 팔아서 마진콜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장이 금요일 미국 시장이 뒤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 영향도 크다고 본다고. 지금 월봉상에서는 지지할 만한 위치에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뭐 대형 코스피 쪽 라인 부분에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끌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전체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거래량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시장이 건 2주 만에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 시장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왜 어렵냐면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반영돼서 주가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 입장에서 맞불? 그래, 받고 더블 50%를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내일, 그죠? 내일 우리 시간으로 12시, 1시, 이때 이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 처음 2월 4일에 10%, 그리고 3월 4일에 추가 10%, 20%에다가, 그리고 4월 2일 날 34%, 그래서 54%에다가, 그죠? 이번에 50% 추가, 104%. 기존 그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이전에 20%대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으니까 사실 뭡니까? 124%, 125%의 관세가 되는 거예요. 애플을, 그죠? 중국의 애플 공장에 생산을 90% 정도 하는데 아이폰을, 그죠?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150만 원에 사던 걸 300만 원, 400만 원에 사야 되는 이런 흐름들로 가는 이 치킨 게임에 놓여든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작용을 하니까 오늘도 역시 뭡니까? 대만과, 그죠? 어제 좀 반등을 했었던 일본, 우리 시장 다 추풍낙엽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 차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는 없는데 마디마디마다 어느 라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나스닥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첫 마디가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그죠? 어제 사실 장 초반에는 나스닥 기준 4.5%까지 급반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중국에 대한 추가 50%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음봉으로 하락 전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두 하락 마디를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한 3, 4% 정도 하락 여유.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으로는 거의 왔다.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그죠? 지난주에는 잘 마무리를 하다가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227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오늘 거의 뭐 228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두 마디의 하락 부분이 왔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까지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때문에 내려왔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유상증자가 안 좋아하겠지만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 특히 하나 그룹 쪽에 그 지분과 연관된 사람은 이게 찬스인 거야. 왜?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는 설비 투자를 위한 그리고 조선소 인수를 위한 그런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 실적으로는 얘가 4사분기 실적만으로 62만 원이야. 적정 가격이. 응? 근데 유상증자 잘 마무리하면 더 올라가야지. 그게 진짜 센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시장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죠? 가장 센 이거랑 똑같은 거지. 삼양식품. 얘도 왔다 갔다 했잖아. 일본 보면 20개월 근처도 안 왔지.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고 했는데도 이게 센 종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뭘? 반등할 때마다 매도야. 근데 지금은 그죠? 저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점이 나온 거니까 뭡니까? 시장 지금의 이 흐름에서 갑자기 뭐 90일 위에 있는데 내일 다시 부과한다. 이런 얘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저점이 나왔는데 굳이 서둘러서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유한 주식을. 아시죠? 내려올 때도 가만히 있었다면 올라올 때도 가만히 있어줘야 돼. 왜? 펀더멘탈의 훼손 부분은 그죠? 시장이 그 전부터 우려했었던 보편적 관세 1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더 떨어질 이유가 크게 없는 거다고. 그죠? 수요일 날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탈원전을 주도했었던 인사를 한 명 뭐라래 편입이라래 인사를 한 명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 거라고. 수요일 날 왜냐하면 정책 흐름에 좀 연결이 되니까 국내 정책 부분에. 근데 그 영향을 좀 과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면서 원전 쪽 라인에 행여나 이제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상태로 대선 6월 3일 대선이 진행이 되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부분에 그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했던 민주당이 뭐 지금 입법이나 그죠? 행정이나 대통령 이쪽 라인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좀 하락폭이 깊었었던 요인이었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고 월봉에서도 역시 아주 양호하게 주종을 잘 받아준 거지.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월봉의 근처에 안 오는 게 가장 센 거다. 그죠? 그래서 월봉이 지켜져야 들어서 나가는 게 힘이 세다. 그죠? 월봉 라인 부분이 깨지면 그때는 부담이고 반드시 매도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 이제 목요일 날 민감국가 그 지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만약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원전하면 그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그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하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대선에서 지지층 부분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산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런 이제 부분에 특별법도 제정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지, 그죠? 황정아 의원이죠. 특별법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진 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의 부담 사실 이번 하락 부분에 조금 더 내려왔던 부분이 지난주 수요일 날 그죠? 탈원전 관련 그 인사를 민주당이 영입하고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체코원전 본계약도 이제 이번 달 안에 사실은 지난달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이니까 더 내려올 일이 없잖아. 그지? 밑으로 확 빠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전 저점 안 깰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1사분기 본격적 실적 발표 때까지는 실적 관련주이면서 조선방산, 음식료, 미용기기, 화장품 이쪽에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건 그대로다. 이해돼? 그거 1사분기가 끝나는 부분과 그 다음 6월 3일 대선 이거 앞두고 섹터가 바뀔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전혀. 아셨죠? 파월에 대한 해임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불안 이런 거 다 감안하면 미국 시장 어제 아주 잘 선방으로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시장 오늘 뭡니까? 금요일이잖아. 그지? 그리고 어제 미리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죠? 정상이라면 우리 시장 오늘 1% 내외에 떨어져야 정상이야. 근데 시장 전반이 받쳐줄 애들 이제 반도체도 더 떨어지기 좀 미안하잖아. 더 떨어질 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더 떨어져도 조금 기다렸다 떨어져야지. 1,200원 요 라인 부분인데 월봉은 두산 레벨 좋잖아. 그지? 이미 저점 다 찍어놓고 그죠? 찍어놓고 올라와서 이 25,400원 라인을 확보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윗꼬리들을 요게 이제 저항 일봉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라인 요 라인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 요게 이제 단기적인 저항 라인 부분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가 26,200원 300원 라인인데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모습이고 그지? 사실 뭡니까? 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4월 4일 요때지 그지? 인용이 되고 하면서 뭡니까? 관세 영향과
탄핵 인용 이거 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까지가 다 작용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빠졌던 거지. 거래도 없이. 그죠? 거래도 사실 이게 내려올 때 거래가 이런 거래량이 여기서 퍽퍽 쏟아졌으면 팔아야 돼. 그런데 얘가 월봉으로 지켜져 있는 상황이고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이 4만 원에서 3만 3천 원, 3만 2천 원까지 내려오던 그러니까 상승하기 바로 전에 모습 그때하고 모습이 똑같아. 잘 보셔. 요 월봉 모습을. 얘가 3만 8천 원 막 여기 있다가 그죠? 내려왔다가 올라온 거였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그죠? 요 3만 8천 원 여기 요 자리 4만 원 근처에서 요 3만 원대까지 얘가 요 달에 그죠? 12월 달에 3만 원도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앞에 이전 고점 놓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확 그 다음에 확 뽑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런 비슷한 흐름들을 일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죠? 요번에 세게 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오히려 차근차근 올라오는 요 흐름으로는 월봉으로는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잖아. 아까 하나오션이 그 4만 원대 저항의 이전 고점 부분이었다면 얘가 여기서가 고점이 요게 고점의 영역이단 말이야. 여기가 요 영역이 요 영역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 가서 제대로 저 지지받고 하고 딱 윗꼬리 아랫꼬리를 세게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월봉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지. 그지? 자 저기 요런 모습이면 요거를 차트를 하나 다시 하고 비교를 딱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오션도 이제 요게 같은 이제 월봉인데 하나오션도 요 이전 고점으로 들어가서 이전 고점 라인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세게 조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뭡니까 그게 없었지, 그죠? 뭐 관세들 발표하기 전이었고, 그죠? 우리 시장이 뭡니까 요 12월 달에 나온 건 계엄 여파, 계엄을 하면서 12월 3일 계엄을 하면서 시장이 비실비실했었잖아. 그죠? 12월 달에 다시 상기해 보면 이제 그때 그래서 요 하락 조정을 세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전 고점에 고점 찍고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되돌아나간 건 되게 엄청 세게 들어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에서 양봉 나오고 나서 쉬고 있는 중인 거고.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꼬리를 발생시킨 게 뭐냐지. 이 위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항 받을 만한 데에서 저항을 받은 거야. 전고점에서. 얘도 하나오션도 사실은 요거 전에 이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 이게 통과되면 이제 더 큰 흐름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도 대통령 체크하고의 원전 이쪽 부분에 있어서 수주 확정이 3월 초, 3월 말 이거 나오기로 늦어도 3월 말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와. 그죠? 대통령이 부재하니까 탄핵 때문에 공석이다 싶으니까 거기다가 탄핵되면서부터는 인용이 되면서는 이 트라우마, 그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했었던 그 트라우마 이것까지가 작용을 하면서 세게 내려온 거거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엊그제 기사에서도 그제 기사 올려놨던 거 봤듯이 민주당 황정화 의원도 마찬가지고 SMR법까지 특별법까지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 역시 탈원전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을 보면 가장 악한 순간은 이제 벗어난 거지. 다만 이제 지난달에 그죠? 지난달이 아니고 4월이지. 4월 달에 뭡니까? 2만 원까지 갔다가 2만 원을 깼다가 2만 6천 원으로 돌아 나온 거야.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의 매물이 나올 만한 위치이기도 하지.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일은 요 27,500원 요 자리에서는 그죠?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있겠지. 이제 요 두에빌도 지금 여기 나흘째, 그죠? 나흘에 놓여져 있는 이거를 요 상단을 지금 돌파를 했어. 그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제 추세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이해돼요? 여기가 이제 263 요거, 그죠? 이거지. 여기에서 제일 처음 났을 때,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매도하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이제 3일을 쉬었으니까 에너지를 확보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매수 1순위인 거야. 응? 1일 고점 26,850원 여기에서 딱 지금 조정받고 있지, 그지? 여기서 잘 받으면 뭡니까? 여기서 요렇게 조정받은 다음에 한번 딱 떠주면 딱이지, 그지? 뭐 시장 지수가 어떻든 간에 이미 돌아서 나온 상황에서 딱 요렇게 잡아놓으면, 그죠? 톡 하면 한번 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여기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인프라 올스톱. 이거 이제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전력기기나 에너지원 쪽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 어제 전력기기가, 그죠? 세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쉬는 라인인 거고, 오늘은, 그죠? 미국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원인이 뭔지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도 노후 전략망이, 주 원인이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전력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유추하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 정전이라 여러분들 집 한밤중에 서울 전체적으로 정전이다. 난리 나겠지, 그죠? 그냥 집에 정전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바깥에 가로등, 가로등, 뭐 공장, 뭐 철도, 지하철, 병원, 이런 쪽이 다 정전이다. 아수라장인 거야, 아수라장.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올려드린 거, 그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이미 며칠 전에도 나왔잖아, 그지? 뉴스가, 그죠? 그럼 거의 확정적인 거잖아, 그러면.
두산 엘리베이터는 비중을 줄이느냐, 그죠?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1,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 그죠? 물론 2, 4분기는 그거보다 크게 나아질 거야, 나아지긴 하겠지만 수출이 1, 4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1, 4분기 수출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5%, 그리고 영업이익이 60.2%, 그죠? 실적 자체는 1, 4분기는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2%가 감소했다는 건 좀 안 좋은 거지. 다만 요거는 지나간 거고, 그죠? 요게 이제 수익성 낮은 쪽 라인 부분들, 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안 좋았었던 부분이니까 시간 단기적인 부분은 안 좋지만 2, 4분기는 훨씬 좋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뭐 3,700억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호악재가 같이 겹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뭐 나름 요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어제 올려놨던 거니까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나아지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5일 평선 타고 쭉 올라오다가 호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50% 이상 이익 실현하는 게 맞아. 아셨죠? 그러니까 29,800원에 30% 이상은 매도하고, 그 다음 39,900원, 뭐 3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나머지 비중을 줄이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흐름이라면 이거는 쉬어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거야. 이 차트가 조금 그거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죠? 여기 이제 갭상승을 세게 해서, 그지? 이렇게 돌아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뭡니까? 29,450원 라인 부분에서 시작을 했으니 내려왔는데, 여기는 요 갭자리, 그죠? 여기는 지지를 했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횡보한다라는 걸 일정 정도 반영을 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라인에 매도할 이유가 없지만, 그지? 전반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하면서 미로님이 속보를 올려드린 부분, 체코 법원이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중지 결정, 중지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프랑스가 법원에 이의 제기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부가 계약을 서두르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은 좀 안 좋게 반영될 수가 있지.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 그죠? 계약 과정에서의 노이즈 정도지, 그게 뭐 급락을 해서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삼성 KPMG가 이야기하고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리포트를 낸 내용 중에, 뭐 사실 그 전에 이 소형 SMR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요것도 지금 이 400조 시장, 15년 안에 400조 시장이면 이런 원전 사업, 그죠? 몇 년씩 걸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거기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고, 체코 법원이 안티를 좀 걸었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루 앞두고, 그죠? 저렇게 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가, 그죠? 한국 수력 원전 한수원과 이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체포 경쟁 당국에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기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했었던 그 이유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뭐뭐뭐뭐 해서 안 좋다가 아니라 심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 다시 가가지고 하면서 한 건데, 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악재는 시간을 소요하는 거지, 이제 원전의 수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아시죠? 바뀌는 게 아닌데 10% 20%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라 그랬잖아. 요게 박스, 그죠? 요게 박스야. 그러면 요 라인 여기가 가장 좋은 가격이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얼마야? 263이네. 그죠? 26,300원, 400원 요 정도 내려와주면 가장 좋은 가격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안 뽑았다는 건 조금 밀 수도 있단 말이야. 아셨지? 26,500원이 떼쳐서 내려오면 그때는 사도, 지금 시장이 강세인데 약세인 종목을 빨리 사러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해되죠? 268 이하 263. 내가 어제 500주를 팔았어. 그러면 100주, 한 200주 정도를 사고, 요 263 부분에 300주를 사고, 이렇게 하면 돼. 아시죠? 268에서 2635. 여기가 매수구역이다. 아시지? 응? 미국에서, 그죠? 원전. 응? 요것도 사실은 우리 정책적인 연관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미국, 똑같은 이야기야. 미국이, 요걸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똑같은 내용인데, 안에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내가 두 개를 다 올린 거야. 내용은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증가시키는 요 트럼프 행정명령 초안과 관련된 부분. 그게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여러분들 그전부터 제가 원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누가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지? 이 행정명령 초안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다고, 내용이. 원전을 더 쉽게,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응? 이제, 그러면, 미국도 지금 뭡니까? 조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이 고임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관여돼서 생산해내는 쪽은 미국이 경쟁력이 없는 거야. 그죠? 공장 자동화나, 로봇,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일족은 미국이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숙련된, 그죠? 숙련된 인간이 해야 하는 그런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다 뭐 숙련이 안 된 쪽도 마찬가지이긴 하도, 근데 숙련이 안 된 쪽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쪽도 괜찮은 거잖아. 아무 인력이나 들고 와서 하는 분야라면, 그죠? 꼭 우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필요로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상관이 없지. 근데 뭐 저 동남아인도 데리고 와서 해도 되고, 뭐 저 베트남 뭐 저 뭐야 뭡니까 유럽인 데리고 와서 해도 되지만,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원전은 숙련된 우리나라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죠? 그걸 원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금 요 안전 규정 바꿔서 건설 속도를 늘리는 데 있어서 왜 미국 부분 잘 보시면 이 행정명령에 이제 미군이 그죠? 그러니까 요약, 제가 지금 마음은 급하고 그죠? 해서 막 뒤서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2050년까지 지금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수준으로 늘릴 거다. 그리고 그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건설할 수 있게끔 할 거다. 그리고 행정명령에는 미군이 차세대 원자로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아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죠? 왜 이랬어요, 여러분들? 유럽하고 미국하고 주도해서 기후니 기후변화 뭐 이런 거에 얽매이다가 선진국들은 이 원전을 철폐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뭡니까? 열심히 쥐었고, 그 차이지.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원전 쪽에 장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하면서 뭐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좋아졌잖아. 그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고 4, 5년이니까, 그죠? 이 유럽인, 특히 유럽은 거의 뭐 멸망 수준이고, 원전이. 원전을 수출하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나라는 거의 뭐 독일이니 뭐 이거 멸망 수준이잖아요. 가동하던 거 다 때려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8,900원에 더 사. 현금 남은 거 있지? 그거 28,900원에 매수. 아, 문자 쓰다가 가격 올라갔네. 아, 진짜. 그리고 나서 뽑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정고점 앞에 하나 딱 있는데, 이거 돌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돌파해야지. 그지? 어제 다 설명 들었으면 내려와도 매수고 올라가도 매수인 거야. 그 재료 뉴스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뭡니까? 요 라인을 다시 복귀를 했잖아. 그죠? 이게 지지 라인인데 딱 여기에서 복귀를 했어. 이건 더 간다는 얘기야. 아셨지? 지금 더 사. 298에. 아셨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이건 더 간다는 얘기라고. 원래 이렇게 움직이던 라인이, 그죠? 그거 좀 뭡니까? 체코 원전 수주 건설 뭐 이거 재료 뉴스 나오면서 뭡니까? 음봉을 만들었고, 그죠? 그러다가 요거 보지 말라 그랬지. 이거를 보면 못 산다고. 이거는 심약한 개인들이 매도한 라인인 거고, 정상적인 게 요거였단 말이지. 그지? 이게 이 라인의 지지를 받는 라인인데 뭡니까? 이게 과하게 매도 때려 내려온 거야. 이게 박스권의 움직임에 있어서 놓여져 있었던 위치고, SMR 사업 이게 뭐예요? 이제 빨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밀려도 되고 올라도 되는 라인이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더 샀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이 고점, 여기 이 고점 라인에 놓여져 있으니까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요 라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추세가 돌아 나온 거고,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형태의 상황인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상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그죠? 요게 이야. 이렇게 위쪽은 강하게 매수해야 될 구역이라고 보는 거라고. 왜? 저 부분은 원전 쪽에 미국 시장에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주에서 설계나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보다는 그런 쪽은 미국에서 할 거 아니야. 웨스팅하우스나 이쪽이지? 거기에 주 기기 부분을 있어서의 매력, 그쪽 라인 부분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 이런 쪽보다는, 그죠? 오히려 두산에빌이 더 상대적인 매력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야. 이해되지? 이해를 해야 내가 더 살 수 있고, 뭐 밀려도 겁내지 않을 수가 있어. 아시죠? 그러니까 그 흐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죠? 여기가 정고점, 그지? 그리고 그 라인에서 여기서 이제 요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요 부분에, 그죠? 어제 그려드렸던 추세 차트 흐름 부분에 거의 하단 라인이 여기단 말이야. 그지? 그게 28,700원, 28,350원 그 사이가 요 위치. 이제 여기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고. 이 한쪽으로는 뭡니까? 조선 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관세가 상당히 높아서 엄청 높아서 관세 회피를 의 목적이었었던 조선 방산 그리고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었고 관세 피해라고 보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자동차, 반도체, 그죠? 의약품,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외에 케미칼, 그죠? 산업재 소재 다 이게 중국의 중간재로 들어가는 쪽 라인 부분 이게 안 좋아서 약세를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관세를 많이 낮춰주니까 얘네가 일부 반등을 한 거지. 무슨 거냐? 얘네 쪽은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투자 심리. 그 투자 심리까지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더 내려온 부분 그게 조금 리바운딩 되는 정도지. 그죠? 그리고 실적이 좋았었던 조선방산, 삼양식품, 라면, 화장품, 해가지고 의료기기, 그 다음,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은 실적이 좋아. 실적이 좋은데 뭡니까? 관세 회피라는 것 때문에 자금이 너무 쏠렸었던 거. 그게 어제 두드려 맞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루 맞는 게 아니고 하루 반나절은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얘네들이 약한 거야. 그러면 이제 시속 게임이 서로 나타나겠지. 이쪽이 조금 올랐다가 왜 얘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쪽은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더 많이는 안 좋아지진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반등. 이게 시속 게임이단 말이야.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였어? 원전이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런 상황이라면 조선 방산, 그죠? 이런 조선 방산보다는 원전이 더 좋다는 판단이야, 저는. 아시죠? 그죠? 4월 3일 날 올렸던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거, 그지? 한국형 원전과 관련돼서 쭉 이야기했잖아, 그지?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여기 있는 자료야. 여기가 여러분 그때 다 보셨던 내용이고, 그지? 그래서, 지금 원전 삼국지, 한국, 미국, 프랑스. 그래서, 2011년 이후 원전 수출에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5개 국가인데 그 5개 국가 중에 우방 국가는 미국, 한국, 프랑스. 그죠? 그런데 프랑스도 지질되고 지질이 발목을 좀 잡긴 하지만 유럽 쪽에 진출 못하게. 그죠? 그렇죠. 한국형 SMR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아침 새벽이죠. EU가 체코의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을 요구한다. 그죠? 이 요구를 했는데 블란서 장관이에요. 블란서 출신 장관. 그죠? 가재는 개편이라고 EU에서 그죠?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가 떨어졌다고. EDF. 그죠? 이 체코 원전 떨어졌다고 발목을 꽉꽉 잡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친원전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죠?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보게 되면 2024년 96.7 기가와트시에서 그죠? 2050년 400 기가와트시로 지금 4배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게 수혜. 미국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전력 수요 급증, 동남아도 원전을 친원전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찐 총리가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원한다라고 톡 집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4월 16일 날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 쪽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세히 봐야 됩니다. 자, 사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원전 수출의 착공, 미착공 기준 다 포함해서 이 국가, 러시아가 26기, 미국이 5기, 한국이 4기, 프랑스 4기, 중국 4기, 이 43기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원전은 그죠? 실질적으로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로 한 기술 분야죠. 그죠?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핵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이런 쪽은 미국이 수출 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경험이 있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있는 쪽 부분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체코 원전에서도 우리가 26조 그 수지를 땄었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죠? 원가 경쟁력, 그죠? 그리고 반복 건설 경험, 그리고 주기기 및 보조기기 공급망 현지화, 선진국 대비 낮은 인건비. 이게 이 LOC 그러니까 발전 비용입니다. 이죠? 발전 비용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쭉 보게 되면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한국 원전 다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보셔야 돼. 이러면 제일 밑에 막 떨어져 있는 실적도 없는 주식 보지 마시고, 그죠? 실질적으로 SMR이든 무엇을 샀을 때 우리나라에게 혜택받는 큰 기업이 누구냐? 그리고 그 속에서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이거를 확인해서 기술적 흐름과 접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저가 2천짜리, 3천짜리 이런 주식 하지 마시고. 자, 체코 발목 잡은 거,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 요구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 그죠? 이건 프랑스가 목리 부리는 거야. 목리. 아시죠?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니, 체코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죠? 뭐하러 납기도 제대로 못 지키고 가격도 비싼 프랑스 걸 왜 씁니까? 설령 이 부분보다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면,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으로 가야지. 원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원전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아.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4월 3일 전 날짜도 기억합니다. 4월 3일 날 올려드린 내용이야. 원전 성장의 동력. 응? 그 원전 관련해서 쭉 설명드리면서 지금 원전의 건설 흐름, 한국형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 그죠? 글로벌 추세가 어떠냐? 그지? 미국이 단지 원전의 규모를 4배로 증가시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뭡니까? 2040년 말 기준 전 세계 40만 메가와트시 규모의 원전 439기가 가동 중인데 앞으로 가동될 부분, 그죠? 바이든 하면 떠오르는 게 IRA, 기후협약, 기후변화 이런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선 기후변화 개나 줘. 그죠? 개나 줘. 이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어. 그죠? 그 친원전으로 돌아서는 부분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고, 그죠? 그 속에서 가격 경쟁력은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팀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컨소시엄 형태의 수주 가능성도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이 잘 나가는 거 차트 한번 봐보세요.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 그죠? 건설이 경기가 좋아서? 아니,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시공. 큰 그림에, 그리고 미국의 저런 원전을 4배로 증가시킬 계획, 그 속에서 SMR 이런 쪽 라인 부분이 그러면 규제나 이런 게 빨리 풀리면 SMR이 상용화가 빨리 될 가능성이 높지.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누구냐? 그죠? 왜? 미국은 대형 원전도 그렇고, 그죠? 이런 SMR 쪽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직접 제조하고 이런 능력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잖아. 응? 설계 쪽은 강해도. 그러면 서방 국가에서 누구랑 붙어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름대로의 부분을 보면서 기술적 흐름을 체크하고 과하게 올렸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고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려면 그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야 다. 응? 이해되세요? 그냥 차트만 보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죠?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급락하는 상호관세 급락한다고 종합주가지수 쭉 빠졌는데 우리 주식 100%였다. 아직도 100%야. 그지? 어제 그저께 화장품을 매도해서 현금 확보했던 거 오늘까지 다 써버렸어. 또 100%야 주식. 응? 주식이 내려와도 더 살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움직일 거니까 그거 단기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그렇고 공개로 몇 번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렸었던 거 제 김기수 유튜브를 보면 아실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을 체크해가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죠? 아니면 더 좋은 매력적인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야 멀리 오래 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졌다고 봐요. 이거 수주 수주 계약 체결된다 이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따라 들어갔다가 전날, 그죠? 3만 원에 따라 들어갔다가 23,900원, 24,000원 막 이렇게 그 다음 날 계약 못 한 달이니까 아침 넥스트 거래 그 9시 30분 시작도 전에 열심히 내다 팔고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평날 주식이 지는 거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응? 호재가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일 줄 알고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가 어떤 악재인지를 구별을 해서 매수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한마디로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의 동반자가 될 만한 부분이 누구냐, 원전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단 원전뿐만이 아니고, 그죠? 모든 다른 쪽 종목 부분도 마찬가지야.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보여진 실적도 중요하지만 보여진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죠? 실적 쭉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파마리서치, 조선방산, 그리고 클래시스 삼양식품,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 YG엔터도 좋게 나왔고, 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그죠? 사실, 엔비디아나 요번에 어제까지 반등한 건 이게 크지. 그죠? AI 수출 기준 전면 폐지. 응? 이걸로 돌아 나온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면 쉬지. 그죠? 그거 염두에 둬서 우리 쪽에 맞춰야 되는 거고, 섹터를. 그런 부분들 다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한번 눌러주시고, 그죠?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회원들 여기 들어와 계신데, 아까 도시나무꾼님도 매번 반복 공부를 하시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식은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기술적 차트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다시 점검을 하면 코스피 지수, 응? 올해 코스피 지수 양봉이에요. 그죠? 올해 플러스 10%입니다. 코스피 플러스 10%. 코스닥 8.9% 종가가.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의 계좌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수익 나 있어야 돼. 20% 이상. 적어도 올해 1월 2일 기준 20% 이상 수익이면 괜찮아. 20% 이상 수익이 못 났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해. 아시죠? 응? 우리는 올해 저점 기준으로 보면 그 더블 이상 났으니까. 이해되세요? 적어도 시장 지수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주식해지. 왜? 종합주가지수가 15% 10% 반등하는데도 계좌가 20% 수익을 못 낸다.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일 땐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기본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수익을 못 내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떻게 수익을 내냐고. 아까 1시 반에 설명한 거를 2번 설명하려니 똑같이 설명하려니 힘드네. 그죠? 체결한다. 채권 체결한다. 매도. 그죠? 무산됐다. 매수. 그죠?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원전 산업이 더 성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성장한다.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고점 앞두고 어제 오늘 여기서 여기 고점은 뭐예요? 왜 고점이야 여기가? 그 재료 체결한다라고 해서 요 39,000원 앞에 32,500원인가 여기 350원인가 했지. 그지? 여기 라인에서 저항. 요 매물을 여기도 소화하고 여기도 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그죠? 요거 여기서 소화 다 끝내면 나 다 됐어요.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저는 지금 위치로는 조선이나 방산보다 원전이 더 좋은 위치다. 오케이? 뭘 떨기는. 그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그제? 전력 수요가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확장되고 어제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SMR 기업이 급등했어. 그런 쪽은 좋은 거야. 그런데 안 좋은 쪽은 사실 제가 일부러 어제 올리려고 하다가 안 올린 내용이야. 이게 5월 13일 01시에 나온 내용이라고. 체코의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 요구. 그러니까 이 이유,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목리를 계속 부리고 있다. 이게 좀 노이즈인데 저는 이 노이즈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원전 산업에 대한 요 있지 계속 원전 사업이 지난번에 다 올려드렸던 거 그죠? 한국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노이즈에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자, 요거 아까 올라갈 때는 일부러 제가 안 보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이것도 유럽에서 원전 재평가 덴마크 40년 만에 원전 금지 재검토 그지? 이 뉴스. 근데 이거 지난번 우리가 통합으로 봤었던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다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다. 아시죠? 골자는 그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겁먹지 말란 말이야. 아시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야. 다시 한번 차트. 이제 외우겠다 그죠? 차트들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딱 고점이 나오지. 이제 아직은 고점 징후가 없고. 아직은 고점 징후가 없는 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이 39,000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여기가 강 지지라인이 되는 거라고. 아이고, 마이크 꺼놓고 얘기했나, 제가? 지금 이 그림 얘기했어요? 들으셨어요? 마이크 꺼졌었어? 켜졌었어? 이래. 좀 설명하는데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 좀 해줘. 뭔 얘기했냐면, 다시 고점 치러 간다, 또. 아시죠? 얘가, 주식이, 아까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은 다 공부했잖아. 그지? 분봉이야, 이게. 분봉의 추세. 잘 보시면, 요게 기본 추세야. 이거, 그죠? 과외비 내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전문가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없는데, 그지? 12일 월요일 날, 그죠? 고점 딱 쳤잖아. 그지? 상단. 그리고 내려오면서, 조정 받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장중 조정으로 쫙 화요일까지 행보 조정을 딱 했잖아. 그지? 그리고 어제, 그죠? 쫙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고점 여기 딱 맞고 내려왔는데 또 여기서 장중 조정으로 쭉 움직였지. 그죠? 응?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야기한 32,000원에서 32,350원, 그리고 32,750원 요 고점 닦아서 다시 내려왔는데 또 장중 조정이지. 그죠? 여러분들에게 39,000원이 전고점이기도 해서 39,000원 라인에 오면 다시 사라고 한 얘기가 요 하단이기도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여기 상단 가면 비중 좀 줄이고 여기 하단으로 오면 비중 늘리는데 그죠? 안 주고 지금 움직이잖아. 그죠? 줄려면 여기서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그럼 얘 여기서 옆으로 쭉 횡보하면 이거 또 올라간다고. 아시지?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잖아. 그죠? 왜? 이때 뽑을 때는 거래량이 늘고 그리고는 횡보할 때는 거래량 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매수가 탁 들어와서는 뭡니까? 장중 조정일 땐 거래량을 줄이고 여기도 매수 들어와서는 거래량을 줄이고 그죠? 이건 뭐야? 아직도 매집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지. 응? 아직 다 안 왔다는 거란 말이야. 다 고점을 안 왔다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밀짚 모자에다 500원씩 또 넣어. 아시죠? 여기 감정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무관세로 하면 화장품도 멸망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위조 화장품이 들어오고 화장품뿐이겠냐고. 그죠? 모든 제품에 걔네들 옛날 우리나라가 남대문에 가면 구찌니 샤넬이니 백 이거 명품. 그죠? 명품 이거 가짜 만들어 가지고 팔았었잖아. 그거 타듯이 중국이나 베트남도 엄청나게 그거 많다고.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으로 다시 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버팁니까? 그게 화장품만이 아니고 대부분 모든 소비 제품에서 그죠? 로봇 팔까지 들어와갖고 택가리에 가서 해외 수출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쪽,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해제했다고 관세 피해주가 올라갈 거다? 개뿔이야, 그건 개뿔. 경기 지표가 미국 어제 소매 판매가 낮아졌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서 금리 인하한다? 이거는 그죠?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지표라고. 그죠? 그러면 시장에선 항상 그거보다 나은 쪽으로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약 의약품 이쪽은 뭔가 자동차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죠? 25%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걔네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없고, 경기가 둔화되는 쪽이고, 반도체 일반 레거시 반도체도 경기가 안 좋아서 둔화되는 쪽이고. 그죠? 그런 차 떼고 포 떼고 물 떼고 하면 없어. 없으면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 중에 그제 핵심인 쪽 라인 부분만 공략을 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나마 원전 돌아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방산과 조선, 이 삼양식품, 파마리서치, 이 실적 있는 종목들은 뭡니까? 박스권이거나 우상향하고. 그죠? 그 계속 보여주잖아요. 파마리서치. 그죠? 우상향하고 있고, 삼양식품 한 방에 돌아나가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하고 했던 종목들 아니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34,000원 넘어가면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 그렇게 들어간 그쪽 라인에선 잘 이익 실현하고. 지금은 아직은 다 이익 실현할 필요가 없어. 아직 끝난 부분 전혀 없어. 단기적인 부분에서 양봉의 개수가 부담되는 것 뿐이지. 그죠? 월봉 흐름으로는, 중장기 흐름으로는 저 똑같이 얘기했잖아. 하나오션하고 똑같다고. 그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일단 우리나라 문제, 우리나라 쪽 라인 부분은 저는 기대는 별로 안 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왜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원전을 안 한다라기보다 일단 문재인 정부 때 그죠? 그쪽 라인 부분의 정책이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봐. 그죠? 그래서 국내 지금은 대선 앞두고 이 원전에 대해서 그죠?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 쪽.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는 원전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고 그죠? 신재생 에너지, 풍력하고 태양광 쪽을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는 원전 6기 건설한다 해가지고 SMR 상용화 추진 원전 쪽이단 말이야.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치권에서 그 기본적인 그 정책 성향이 쉽게 바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했었던 게 요거였었잖아. 아까는 뭡니까? 정책이나 각 나라의 미국의 정책적인 배경, 그리고 유럽적이나 동남아의 이 신원전 쪽으로 가는 흐름. 그죠? 그게 글로벌 대세야. 그거 역행하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피곤해지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것도 우리 봤었죠? 그죠? 4월 29일 날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그래서 통신 두절, 열차 운행 중단, 이렇게 난리 났었던 거. 그죠? 이게 지금 이 원인, 이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 이제 조사를 들어간 부분이 지금 1차적인 조사가 나온 게 태양광. 태양광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나 그리고 향후에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의 질이, 그죠? 전력의 질이 안 좋다. 불안정하다. 그죠? 그거 요인인 거야. 응? 이 뭡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부분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전기가 남아돌고 겨울에는 전기가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전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ESS 저장 장치를 만들고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응? 왜냐면 아직은 그 ESS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치하기 어렵고,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이야. 제가 에너지 전문 쪽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말에 100% 신뢰를 할 이유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에는 전기가 남아돌아요. 응?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잖아. 응? 태양광도 무진장 깔려 있고 풍력도 무진장 깔려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어. 응? 그래갖고 제주도는 뭡니까? 전기가 남아돌아서 뭡니까? 버리고 있어. 초과 생산된 거를 첫 저장하거나 더 사용할 이 전기 수요차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있다고. 응? 태양광과 풍력이 그렇게 너무 많이 깔린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전력,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라도 지역 완도인가 그쪽으로 나름 전기를 일부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 연결이 됐는데, 그죠? 기본적인 문제는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도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발전의 수요처가 별로 없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전라도 완도까지 연결했다 하더라도 전기를 쓰는 수요처는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무용지물이야. 그러면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주택, 그죠? 서울처럼 밀집지역 이런 데를 보내야 되잖아. 그죠? 평택 그 반도체 단지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송전선로 까는 거 서로 자기네 지역에는 깔지 말자고 난리 부르스 치잖아. 그죠? 그러면서 전기료는 내려달라리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이상해. 그죠? 전기료가 내려가기로 하고 전기료 올리면 안 된다면서 자기네 지역 쪽으로는 송전선로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되고 그게 님비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니네 집 근처에 설치해도 괜찮냐? 예, 저는 설치해도 괜찮아. 응? 저는 어떤 거에 제일 분노하냐면, 그죠? 뭐야, 자기네 지역 옆에, 뭐 병원에, 뭡니까, 그거 뭐지? 뭐예요? 그 병원에서 그 장례식장, 그런 거 병원에 건설하지 말라고. 아파트값 내려간다고. 그럼 당신네들 죽었을 때는 어디 가서 장례식장 할 겁니까? 굳이 우리 집 쪽에 깔리면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봐줘야 되는데 뭐 절대 내 지역이나 내가 피해 보는 건 안 되고 그리고는 뭡니까? 물가 낮춰야 되고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건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지 발상 자체가 그죠? 일 안 하고 대기업들 다 해체시키고 그 돈 받아서 같이 돈 나눠 가지면 제일 좋지. 여러분들 일 안 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원전이 많이 올라오고 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하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물론 저는 오늘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는 거엔 후회 없어. 아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타이밍이 왔을 땐 비중을 확 싣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사안이 와서 저게 올라갈 수 있을 때는 비중을 확 싣는 거야. 응?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가격 라인에서는. 이해되시지? 그러다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어도 비중을 조금 줄여서 나가는 게 주식이야. 그게 베팅이야. 그게 베팅의 힘이고. 그죠? 막 올라오다가 7% 8% 올라가면 그때 가서 더 간다 하고서는 사러 들어가면 하루 이틀 조정 나오면 또 못 견뎌요. 그게 주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도 반드시 돌아올 만한 가치, 영역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베팅을 하는 거야. 그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그죠? 그 올라가는 폭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가격에 놓여져 있을 땐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고. 그래서 뉴스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전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두 가지 뉴스가 같이 나왔다. 응? 여러분들 이때도 두 가지 뉴스가 같이 나왔다 그랬지. 여기 언제야?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할 때.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할 때. 그지?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팔아야 되는 거였지. 그죠? 그게 2주 전 일요일 아닙니까? 그죠?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응? 기억 있지? 실적 개판으로 나왔었잖아, 1사분기. 그래서 제가 지나간 과거, 지나간 건 있고, 그죠? 어디 갔어? 눈도 안 좋아지네. 지나간 악재와 다가온 호재.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갖고, 그죠? 실적이 1사분기는 안 좋지만, 이후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지지난주야. 그리고 이번 주 라인 부분이 뭡니까? 미국의 2050년까지 4배로 확장한다. 이게 호재잖아. 그죠? 그런데, 이 호재 속에서 또 악재가 하나 다시 다가온 게 뭐였어요? 응? 뭐야? 어디였니? 이 호재와 이 악재가 같이, 여기 없어? 그 밑에 기사 있잖아. 그죠? 이렇게 미국의 호재하고, 그죠? 그리고 악재 뉴스 있잖아. 그거 이 프랑스가, 그죠? 안티건 내용. 어디다 두 개를 같이 올려놨는데 왜 없지? 저쪽에다 올려놨나? 아닌데. 그거 보셨죠? 그 뉴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었나? 여기다. 동남아시아도 원전 친원전으로 바뀐다 이러면서, 맞아. 이거 이후 5월 13일 날, 그제? 13일 날 이 악재까지 나왔다. 이 악재에 현혹돼서 개인들이 다 판 거라고. 3만원 이하에서.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체코 한소 원전 계약 중단 요구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악재에 의한. 그러니까 뉴스도 잘 이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얘기에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유럽 쪽에, 이 태양광, 그죠? 유럽 쪽은 태양광 풍력을 엄청나게 그 기후변화 때문에 설치를 했잖아.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그 태양광 발전 설비망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틀려서 EU는 이렇게 거의 유럽 가보신 분 계셔? 저는 1995년에 그 유럽 8개국을 15일 동안 돌아다녔었는데, 보면 경계선이라고 국경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죠? 가보신 분들은. 그죠? 영국이든 프랑스든 룩셈부르크 3국이든 이렇게 가보면 다 연결돼 있어. 땅덩어리들이. 전력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시설들도. 스페인에서 뭡니까? 그 태양광으로, 그 전력 남아도는 거, 그죠? 프랑스 쪽으로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상전류가 프랑스로 흘러 들어오니까 프랑스가 스페인과 연결되어 있는 전력 연결선을 차단한 거야. 응? 그러니까 전력 생산과 전력 소비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그게 이제 스페인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긴 거 버린 거지. 그래서 스페인 전력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럽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유럽인들에게. 태양광 풍력의 부분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걸 깨우치게 만든 거라고. 그지? 그래서 덴마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원전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 원인이 그런 쪽이라면, 태양광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죠? 신원전 쪽에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원전의 43%를 한국에서 수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너무 이 블룸버그가 왜 이렇게 그걸 이빠른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죠? 그거는 아까도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냐? 저는 원전의 이익원 원전 총을 이야기를 했지만 SMR 쪽은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봐. 응? 제조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이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 이런 쪽보다는 사실 이쪽 원전이 더 낫다라는 걸 지금 해외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친환경도 필요로 하지. 그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지금 만드는 재생에너지의 40% 정도가 버려지고 있어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5천억이 넘어. 응? 그런데 여기서 또 신재생에너지 이쪽의 비중을 더 늘려? 응?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응? 그게 이제 더 가능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해? 저렴한 ESS 저장 장치가 필요로 한 거야. 저렴한. 비싸면 필요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필요로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다음 주 부분에 대한 관련 이야기는 다음 주도 이야기하면 되고, 궁극적으로 지금 5월 중순까지 돌아 나온 상황인데, 시장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고, 그죠? 이제 옵션 만기까지는 큰 이상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오던 흐름을 갖고 온 거니까, 갖고 온 거 와서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느냐,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 주간으로 가면 뭡니까? 이제 대선도 2주밖에 안 남았어, 그죠? 3주구나. 2주 반 남았나? 그죠? 이번 주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또 정책에 의한 흐름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느냐도 봐야 되고, 거기에 글로벌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움직임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